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디부터 나갈 거냐 하면은요, 재산세부터 갈 거예요. 재산세부터. 여기 이 재산세가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가 가운데 끼어가지고는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가끔 한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세 문제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유 관련 조세가 6문제에서 7문제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재산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재산이다, 일반적 재산이다 그런다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재산은 5가지 물건만 재산세라는 세목으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 물건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봐보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나의 재산은 자동차밖에 없는데 왜 자동차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재산세 냅니다. 다만 세목이 달라요. 자동차세라는 세목에서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면 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세다 이거. 그러면 재산세에 관한 의. 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가세 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할 때, 사실상 보유할 때, 보유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세 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고, 가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는 등록매매세고, 가세 대상물을 사실상 보유할 때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재산세고, 만약에 국세라고 나오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가세 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했을 때 부과징수하는 국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요, 항상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뭐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사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겨워요. 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민법 186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해야 된다. 그것이 186조고, 등기하지 아니해도 취득한 걸로 본다가 187조예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민법 186조와 187조를 합쳐서 사실상이라는 말로 줄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해도 취득세 내고, 등기 안 해도 취득세 내고, 등기해도 재산세 내고, 등기 안 해도 재산세 내라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가세 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보유한다. 사실상 소유하게 되면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어디에서? 시, 군, 구에서 무슨 징수하더라고요? 보통 징수하더라 이거예요. 보통 징수.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은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 징수가 있는데 보통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얘가 암기 1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것만은 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왜 보통 징수하냐 하면은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취득세는 어떤 물건을 취득해도 14가지 물건을 취득해도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재산세는 물건마다 다 내는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에 대한 날짜들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딱 잘못했다가는 틀릴 수 있는 것이 재산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책을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은 164쪽이에요. 재산세는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에요.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무슨 징수 방법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세 대상물이 뭐냐 하면은 모든 물건이 아니라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거주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은요, 공부상하고 뭐가 다르면, 사실상이 다르면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으로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남 사거리에서 일반 단란주점을 하겠다 하고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팔고 있으면서 고정 칸막에 5개를 하고, 또 뭐 있어요? 요거 보도라고 그러대. 요새 뉴스 보니까 이런 보도까지 있으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룸사롱 그래요. 그럼 룸사롱은 고급 월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허가는 일반 단란주점으로 받았을 망정, 일반 음식점으로 받았을 망정, 우리 세법상에서는 사실현황으로 부과하더라 이거예요. 자, 과세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토지, 건축물, 다음에 주택, 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 선박, 항공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딱 펴보면 이 손가락이 딱 맞아요. 5개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냐 그러면은 손짝 피면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몇 개다? 5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에는 토지하고 건축물, 다음에 차, 기, 선, 항, 임목, 다음에 강호권, 보호권, 해운권 5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토지하고 건축물만 부동산이라고 해놓고, 이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내용을 열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뭐를 하나 딱 따로 내놨다는 거예요. 주택을 하나 끄집어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산세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지붕이 있는 것들은 다 건축물분 재산세, 이렇게 두 가지 성격으로만 가지고 냈는데 이렇게 주택을 하나 딱 끄집어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건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요, 노무현이가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고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가산하는데 주택은 토지가에 가고 건물가에 가고 합산해 가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친구 문재인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택만 보면 얘들은 주택에 무슨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금만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 이제 한번 봐보면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지가 있는데 주택은 다른 세목에 취득세, 등록세 없는데 따로 꺼내놨다는 것은 가세하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거지. 다른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일단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합산가세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강남구에 동그라미 필지, 세모 필지, 네모 필지 이렇게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집으로 날라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날라온다는 것이 합산가세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합산한다는 거예요. 합산은 항상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인세는 합산가세하고 합산가세 하면 누진세율이 나온다. 이건 자동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나머지는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가세한대요. 그러니까 개별 가세랍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세예요. 그러니까 물세 그러면 개별 가세고, 개별 가세 그러면 무슨 세율이라고요?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나를. 그러면 재산세 가세 대상은 뭐냐 그러면 5가지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인데 엄지척. 토지만 소유자별 합산가세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요? 개별 가세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개별 가세했을 때에 이렇게 개별 가세했었을 때에 이제 문제성이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흑백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재산세는 보유가세예요. 보유가세. 그러니까 보유할 때 가세하는 세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에 대해서 가세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용 수익을 예상해서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응능가세가 아니라 응익가세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음 두 번째 가세 방법은 가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느 세목이고 간에 가세 방법은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가세표준이 취득가액으로 했어요. 근데 재산세에서 가세표준은 뭘 가지고 하냐면 정부가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가세표준은 취득가액이든 시가표준이든 가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은
당연히 정률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정률세율. 그다음에 이 가액을 누구 중심으로 계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 중심이라면 인세, 인세는 합산가세, 합산가세는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물세는 개별가세고, 개별가세 하게 되면은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목은 취득세 같은 것은 비례세율만 있는데 재산세는 합산도 있고 개별도 있기 때문에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보면요. 토지는 가세표준을 잡을 때에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니까 합산가세예요. 합산가세. 합산가세.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나와요. 그러면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건마다 가세하니까 개별 가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율이 나온다고요? 비례세율이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만 있다면요. 이렇게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시험 보러 가고 틀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매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랐냐 하면은요. 주택이 달라요. 주택이. 이놈의 주택이. 이 주택은 주택별로 가니까 당연히 개별가세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별로 가니까 개별가세인데 여기다 쓸게요. 봐봐요. 주택은 주택별로 가세한답니다. 근데 가운데 와가지고 바뀌어요.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을 합산한 가세표준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산한 가세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 뭐가 나오더라고요?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더럽게 헤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재산세 가세 대상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근데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랬어요. 엄지척은.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은 맞박튀기기 한번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가액과 무슨 가액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토지 가액하고 건물 가액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가세 대상이 뭐냐? 그런다면 5가지다. 그 중에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 주택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뭐 하더라고? 합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시험 보러 가갖고 재산세의 문제를 풀라고 그런다면 손가락을 한번 딱 꺼내놓고 5개, 엄지척,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뭐 하더라고요?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누진세율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울 때에는 토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개별가세라 그랬는데 당연히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주택은 주택별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구에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집으로 고지서가 3장 날라와요. 근데 3장 날라오는데 이 고지서가 3장 날라오는데 결론적으로 뭐 하냐 하면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3장으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노무현이가 만들어 놓고 가버렸는데 MB가 와가지고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 내내 시험했다는 했어요. 근혜 언니도 3년 동안 내내 시험했다는 했어. 그러니까 8년간을 이 주택에 대한 것만 시험했다는 했다고. 그래, 이제 노무현이 친구 문재인이가 대권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시험에다 내놓구나 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2년 동안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자기가 아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남이 만드는 것은 자기 머리에 수준이 안 맞으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다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특징 164쪽. 특징에 보면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인세예요. 그런데 토지를 제외한 가세 대상물은 개별 가세인 물세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봐보면 여기에 물세의 개별 가세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아주 편해요. 그런데 이 개별 가세 안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다는 거, 지금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가보면 165쪽.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세 대상물은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예요. 두 번째 줄 공부상 현황과 사실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뭘로 간다고요? 사실 현황에 의해서 부과하더라 이거예요. 다음 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뭐냐 하면은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예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 끝이에요. 이거 한마디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놓고 또 가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에 헤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모든 토지다 그런다면 사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등기해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토지면 지적 공부에 등기해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강호수 바다. 강호수 바다가 뭐예요?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게 되면 이것도 뭘로 본다고요?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립 간척이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됐다면 요 사실상 토지 안에 포함되고 6월 2일 날 준공이 됐다면 당해 연도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고 다음 연도부터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재되면 가세 대상이고 등재 안 되면 가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5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했을 때에 원시취득에도 6월 1일 이전이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이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취득세를 준용해요. 취득세에서 말한 건축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를 안 배웠다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법상의 건축물입니다. 다음에 시설물. 그래서 몇 가지 애우는 거 있어요. 3가지 애우라 그랬습니다. 수영장, 골프 연습장, 다음에 철골 주차장. 이런 것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와갖고 건축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냐 안 하냐 정도지. 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주택입니다. 그러면 요 주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면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200문제 나와요. 1차가 80문제, 2차가 120문제인데 200문제 중에서 요 주택에 대해서 물어본 거 15개예요.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주택이 뭐란 거 정도는 포스트잇으로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15문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험에 15문제 나온다는데 그 대문 맨날 열고 닫고 하고 다니면서도 그 15문제를 못 맞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 뭐예요? 오늘 끝나면 어디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럼 오늘만 가고 어제는 안 갔어요? 어제도 갔어요? 그럼 작년에도 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주택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는 그냥 주택이 뭐냐 그러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법 규정을 가서 가보면 장기간 뭐 할 수 있도록 주거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장기간 주거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여기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고 요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냐 비주거용 건축물이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강의할 때에 주거용 주택입니다. 건축물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은 건축물은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가라고 말을 할 거다 이거예요. 상가. 상가 그러면 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건축물이라 써놨다 해서 저 건축물하고 이 건축물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장기간 주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뭘로 봐주겠다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니까 당연히 건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합치니까 합산가세예요. 무슨 별로? 주택별로. 그러면 무슨 세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진세율. 그래서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누진세율이 0.1에서부터 0.4,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싼 주택은 0.1만 내요. 그런데
비싼 주택은 0.4를 냅니다. 그러니까 싼 주택과 비싼 주택의 재산세의 차이는 4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이나 천안에다가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시가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에 60%면 가세표준이 6천 잡혀요. 그럼 0.1. 그러면 6만 원 재산세 나옵니다. 근데 강남에다가 주택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10억에다가 60%로 곱해요. 그러면 6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억이 넘어가면 0.4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부속 토지입니다. 그럼 이 부속 토지는 경계가 있냐 없냐로 가면 됩니다. 경계가 있냐 없냐. 그래서 경계가 있다 그런다면 경계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가 없다 그런다면 무슨 면적에? 정착 면적의 10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면 경계 아니고 경계가 없으면 정착 면적의 몇 배다? 10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10배를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다음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인데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일부. 그러면 전부 사용할 때가 있고 일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전부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때에 1세대를 유한다면 단독이에요. 다음에 공동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이렇게. 그러면 단독은 1세대를 유한 공간을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구분 소유하는데 5층 이상이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4층 이하이면 4층 이하이게 되면은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하이면 다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은 다 학개론 시간에 가서 배우고 건축법 시간에 가서 배울 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지금 중요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냐 하면은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뭐냐 하면은 다자가 많을 자, 뭐가? 가구 수가 많은 주택. 그러니까 단독인데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삽니다. 세입자 A가 살고 세입자 B가 살고 3층에는 집주인이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민용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처럼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면, 한 덩어리로 본다면 0.1에서 0.4까지 재산세가 나와요.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재산세를 많이 냈다 보면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다가구 주택은 다른 법에서는 단독으로 보지만
세법은 세금을 다세대처럼 가세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시간에서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처럼 세금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동으로 계산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1구마다 1구 이 1구마다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은 3층대로 2층은 2층대로 1층은 1층대로 가세해서 여기서 나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합쳐가지고 무슨 세를 내주겠다고요? 재산세 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건축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서 다가구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면 단독이라고 대답하시고 재산세에서 나올 때에는 1구가 주택이다. 1구가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딱 나오면 전체가 주택이냐 1구가 주택이냐 그러면 다가구 소리 나오면 뭐라고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1구가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1구가 주택이다. 1구가 주택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다가구 주택 됩니다. 다음 자 1부가 주거용이고 1부가 상가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층짜리인데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고 1층은 상점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말한다면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용도가 겹쳤다 해서 겸용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겸용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가주택 이랬으면 나도 참 편할 건데 뭐라고 나온다고요? 겸용주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1층은 상점이고 2층은 주택이고 3층도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바로 한 동이에요. 한 동인데 상점도 있고 주택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용도로 본다고요? 한 동이었을 때에는 각각 용도. 누가 말했어? 성철 스님이. 뭐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세법에서 더 오래 썼는데 세법에서 쓸 때는 철학이 아니야. 스님이 말하니까 철학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의 진리래. 우리 세법의 진리.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뭐가 하나가 나오냐 하면은 1구가 하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1구. 1구가 뭐냐? 요거요. 봐봐요. 요. 한 칸. 한 동으로 따지었을 때의 겸용은 각각 용도인데 한 구에서 하나의 구획된 부분에서 앞쪽에서는 상점하고 뒤에다가는 방 들어 놓는 거. 우리말로 말한다면 전방. 그것이 1구가 겸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점으로 재산세가 가세되면 비례세율 딱 세율이 하나예요. 무조건 상가는 0.25예요. 건축물은. 근데 방은 싼 방은 0.1이고 비싼 주택은 0.4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한 구가 전방이 6천만 원짜리인데 상점으로 보면 0.25가 나올 거고 방으로 보면 0.1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봐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민을 위하니까 그러니까 방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점하고 방하고 똑같다. 그래도 뭘로 봐준다고요?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50%. 50% 이상이면 이렇게 나와요. 전부 주택이다. 그러니까 끝. 딱 세 가지야. 다시 봐. 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부속 토지. 경계가 있으면 경계 안. 없으면 10배. 자, 다가구 주택은 전부가 주택이 아니라 일구가 주택이라는 거. 겸용주택에서는 한 동이 있고 한 구가 있는데 한 구가 나오면 50%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50%가 눈에 보이면 1구를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1구는 50이다. 1구는 50이다. 그럼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한 동이 50이다고 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우리 66쪽을 한번 가봐요. 주택이 뭐냐? 그러면 장기간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는 전부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전부가 주거용이었을 때에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대요. 오케이? 양가로 1번. 부속 토지에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몇 배다? 10배다. 양가로 2번.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세 줄로 나와요. 그럼 이걸 다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으면 뭘 찾아라? 두 번째 줄. 일구가 주택이다. 다음 3번.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겸용주택은 동그라미 1이 있고 동그라미 2가 있다는 거예요. 1은 1구고 2는 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과 한 구가 있을 때 한 구가 한 동은 길이라니까 건물 단위는 한 동이야. 우리 가끔마다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 교수님 동이 뭐예요? 그러면 건물 단위. 아, 신발은 한 켤레 두 켤레, 건물은 한 동 두 동. 어디 사러 그러면 아파트 산대. 내가 몇 동 사러 그러니까 101동. 9동. 9동이 9동이요. 그러니까 동으로 따졌을 때 겸용은 각각이야. 그런데 한 구가 나왔을 때는 50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이게 답으로 나오면 만만치가 않으니까 겸용 나왔다 50 나오면 1구. 50을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한 동으로 나오면 X야. 그러니까 한 동은 각각 용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뭘로 본다고? 주택으로 보더라, 이런 말. 그러면 뒷장 넘어와 보세요. 168쪽.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세 대상의 구분. 그러니까 토지가 뭐냐 그런다면 사실상의 모든 토지예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분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분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를 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이것이 이마만큼이 강남구에 있는
토지다 이거예요. 여기 강남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남구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토지분 재산세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만큼은 도로로 쓴다든가 공원으로 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가 안 나오겠죠. 방금 또 하나 가르쳐 준 것이 주택은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하고 합쳐가지고 주택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토지 중에서 비과세 빼고 주택의 부속 토지 빼고 나머지가 토지분 재산세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과세할 때에. 그러니까 결론은 사용 수익이 많으면 재산세를 많이 부과할 거고 사용 수익이 적으면 적게 부과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면요. 이걸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지적법으로 가지고 지적공부상으로 가지고 따져서 과세한다면 토지의 이름이 28개예요. 그러니까 28개의 지목으로 과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세된다면 그거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나발이 토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역이에요. 공간, 위치, 공간, 건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구입니다. 그러면 구역은 뭐냐 하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의 제한. 그러니까 봐보면 우리 초등학교 정문 앞쪽에 가보면 자가용 차 끌고 가다 보면은 어린이 보호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로? 30km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지는 용도 지역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자보지역. 그러면 관리지역에도 보존,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녹지지역에도 뭐가 있어요? 녹지에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러면 주거지역에도 전용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이 있고 전용에서도 1종, 2종, 일반에서도 1, 2, 3종, 공업지역에서도 전용, 일반, 준. 상업지역은 4가지죠. 우리 집하고 가까우면 근린, 다음에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그럼 이걸로 가지고 나누어도 21개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개발하기 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어린 백성들이 지적법을 배웠겠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웠겠어요? 이런 법률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하고 아주 단순하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지적법도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런 법률도 아니고 그냥 토지를 사용합니까? 네. 그러면 사업용 토지. 사용 안 하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사업용 토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비사업용 토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냐 안 사용하고 있냐로 가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은 다른 세법이 써버렸어요. 어디에서? 양도소득세가 먼저 사용을 해버렸다니까.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그러니까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재산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대지냐? 그러니까 나대지냐? 건축물이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 건부지. 그러면 나대지는 나대지대로 가세를 하고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이 있는 곳대로 가세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대지는 종합합산 가세라고 하고 건부지는 종합에서 빼주는 거야.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강남구청장이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까? 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토지를 좋아할까? 강남구청장이. 건부지. 그러니까 어느 시, 군을 어디를 가더라도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다면 건물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나대지로 있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대지로 있으면 세금을 엄하게 다스리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합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복잡 안에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배우는 수강생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더 어렵게 생각한다니까. 아주 편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는 발로 차가지고 그냥 걸리는 거 없으면 종합합산이라고 하고 걸리는 거 있으면 별도 합산 가세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별도 합산 가세의 세율은 0.2, 0.3, 0.4야.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 2, 3, 4. 그러면 종합합산 가세는 0.2, 0.3. 그럼 여기다 0.4 그러면 똑같잖아. 여기만 마지막 펄딱 뛰는 거야. 2, 3, 4, 2, 3 펄딱.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안 외워도 돼. 이렇게 합산 가세니까 누진세율이야. 그런데 봐보소. 자, 건물이 없으면 종합합산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뭐 하고 있냐는 10분 쉬고 와서 하자고.